안녕하세요. 체코 한국 남자 와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1편에 이어서 프라하성 내부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현지 체코의 코로나 상황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00여 명 내외로 나오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모든 걸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프라하성 안은 4개의 정원과 그 안에 신왕궁, 구왕궁, 성 비투스 성당, 성 이르지 성당, 황금소로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2정원이고 이곳에는 코올로바 분수와 신궁전이 있어요.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 4 장면을 촬영했어요. 프라하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바로 성 비투스 대성당입니다. 성당 건축 시기부터 논란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성 비투스 성당입니다. 일반 렌즈로 한 컷에 담을 수 없어서 광각으로 촬영했어요. 어떤 곳에선 약 1000년이, 다른 곳에선 약 650년가량 소요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서기 925년 성 바칠라프가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성인 비투스의 왼팔을 기증받아 짓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성인의 유해를 성애라 여기며 이것이 마을을 보호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인의 왼팔을 모시기 위해 성당을 건축했는데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당이었어요. 대략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성당이었어요. 이곳 내부에 있는 창은 스테인글라스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화려하죠? 이 첫 번째 창은 1931년 알퐁소 모아가 제작한 성 키를과 성 메토디우스라는 창입니다. 이 창은 1920년 안토닌 포들라아가 제작한 장미의 창입니다. 27,000개의 유리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장미의 창은 카메라로 색을 못 담아요. 그래서 직접 와서 보셔야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참, 성당 건축 시기를 이야기하다 멈췄죠? 어디까지 했더라? 카를 4세. 카를 4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1344년에 대주교령으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건축이 되었죠. 완공 시기는 1929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년과 650년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 성당 안을 돌아보시려면 입장권을 사야 해요. A, B, C 코스가 있는데 보통 B 코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B 코스의 가격은 250코른, 성 비투스 성당, 구왕궁, 성 이르지 성당, 황금소로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이 청동문에는 이 성당이 만들어진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왼쪽 문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단에 바칠라프가 독일의 헨리 1세에게 성인의 왼팔을 받아오고 있죠. 그리고 새롭게 성당을 만들라는 브라티슬라브 왕의 지시가 담긴 모습. 오른쪽 문으로 가면 성인의 왼팔이 성궤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성당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하라는 왕의 모습과 그 후 완성된 성당의 모습을 축하하는 모습, 후에 성당이 커지고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모습까지 있어요. 계속해서 제3정원과 구왕궁 쪽으로 이동할게요. 여기가 제3정원, 성 비투스 성당 측면이죠. 여기서도 일반 렌즈로는 담기 힘들어서 광각으로 촬영했어요. 구왕궁으로 이동할게요. 구왕궁은 1135년에 건축되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블라디슬라브 홀이 있는데 이 홀의 크기가 길이 62m, 폭 16m, 높이 13m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 정도의 홀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곳에서 마상 경기가 열리곤 했어요. 여기가 구왕궁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안에는 블라디슬라브 홀, 2차 창회 투척 사건방, 제국의 회의실, 토지 문서방 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황금소로 입구입니다. 이곳은 원래 성벽으로 설계된 공간이고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어서 2층은 초소 개념, 1층은 병사들의 휴식 공간 및 숙소로 활용했어요. 그런데 대포가 등장하자 대포를 올릴 수 없어 기능을 상실하죠. 그 후 루돌프 2세가 연금술사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연금술을 장려하죠. 그래서 황금소로, 황금을 만드는 작은 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곳 22번지는 프란츠 카프카가 생활했던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 집필을 했죠. 이곳은 여름 궁전인데 지금 공사 중이라 못 들어가네요. 여긴 프라하성 후문 전망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왕실 정원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프라하성에는 두 개의 개별 정원이 있습니다. 여름 궁전과 왕실 정원. 이 정원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잔디와 조경으로 이루어진 정원이에요. 정원에 도착했어요. 겨울 시즌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만 볼 수 있어요. 오프닝 시즌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이렇게 조경이 잘 이루어진 정원이고 오래된 나무들도 꽤 많아요. 이곳은 1534년에 지어진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왕실의 여름궁전, 구기장, 사자의 뜰이 있어요. 주로 귀족과 조신들의 놀이 장소로 활용이 되었어요. 이 건물은 왕실의 여름 궁전입니다.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곳에서는 가끔 전시회도 열리곤 해요. 다시 프라하성으로 들어가서 제1정원을 지나 정문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체코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집무를 보고 계시죠. 여긴 제1정원,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정문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낮 12시에 성대한 교대식이 진행됩니다. 정문 양쪽 위에 큰 동상은 타이탄의 전투라는 이름이 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만든 동상입니다. 프라하성 앞 흐라즈차니 광장의 모습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 그리고
아주 유명한 별다방의 위치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Unten. Einfach unten, guck mal hier. Oder setzt sich hin. Ja, Oder im Foto. Gut, ich kann mich nicht aufs Foto machen. komm mal her. Bitte recht freundlich. Ja, noch eins. 이제 프라하 성을 뒤로 하고 네루도바 거리로 이동할게요. 이곳은 프라하 성에서 카를교로 가는 길입니다. 이 거리의 건물은 중세시대 모습을 잘 간직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라하에서 중세시대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거리로 알려져 있고 영화 촬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프라하 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마지막 편에는 구시가지, 카를교, 그리고 바칠라프 광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아호이!